성공한 사업가 강현주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2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죠. 나는 왜 입양되었을까?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 질문은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담겨 있었어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단 하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잠결에 들었던 자장가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노랫소리만은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현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가사의 한 부분을 항상 틀리게 부르던 어머니의 버릇까지 기억나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노래 끝에 항상 들리던 숨죽여 우는 소리.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양어머니 김미숙은 현준이 10살이 되던 해에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우리가 선택한 소중한 아들이지.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현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친어머니는 왜 자신을 포기했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현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그는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죠. 가사의 일부를 틀리게 부르면서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미해결된 의문은 항상 그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옛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현주는 회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직원들보다 먼저 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그날따라 회의 자료를 확인하러 3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 노래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들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더구나 가사의 일부를 틀리게 부르는 습관까지 똑같았죠.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랫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바닥을 쓸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청소부였죠. 평소라면 스쳐 지나갔을 모습인데 지금은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내 친어머니일까? 그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손을 떨며 컴퓨터를 켜고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최근에 채용된 청소 담당자의 정보를 보내주세요. 메일이 도착하자마자 열어본 현준의 눈이 크게 떠졌죠. 김희진, 70세, 입사 2개월 차. 그날부터 현주는 김희진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힘든 기색 없이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특히 그녀가 혼자 있을 때면 항상 그 자장가를 불렀어요. 때론 노래 끝에 잠시 멈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현주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특히 자장가를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어릴 적 들었던 숨죽여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겹쳐졌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가 맞다. 하지만 곧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을 입양 보냈을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행복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기 위해 김희진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개인 비서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하려다 멈췄죠.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그는 회사 인사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희진의 이력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간단한 주소와 연락처, 이전 직장 몇 곳이 적혀 있을 뿐이었죠. 현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진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조사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김희진은 24세 철없이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아내에게 분노로 풀기 시작했죠. 희진은 폭력을 견디며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언젠가 아이가 폭력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어요. 사진 한 장이 현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희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보고서에 따르면 희진은 결국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렇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입양 기관의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이의 이름 마이너스 강현준. 현주는 파일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죠.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떠올리며 평생 괴로워하진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께 직접 진실을 밝힐까? 아니면 조용히 곁을 지켜드릴까? 현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양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주말 현주는 양부모님이 사시는 교회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항상 그렇듯 양어머니 김미숙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양아버지 강민호도 거실에서 일어나 반갑게 그를 맞이했죠. 요즘 바쁘다더니 시간 내서 오다니 반갑다. 식사를 함께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현주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죠.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잖니.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한 번도 숨긴 적 없잖니. 그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작이었으니까. 현주는 양부모님의 이해심에 감격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계신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김미숙이 현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도와드려야지. 그분의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감정이 북받친 현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셔도 될까요? 우리 가족으로. 양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본 후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그분도 우리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준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양부모님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희진에게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자장가.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떻게 희진에게 다가갈지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되기 시작했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틀 무렵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하는데. 현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그는 CCTV 모니터를 통해 로비를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희진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바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오늘 하루 더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오전 내내 회의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은 희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사장님이 구내식당에 나타난 것에 놀란 표정이었죠. 현주는 멀리서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항상 혼자 드시나요? 현준이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사장님. 김희진 할머니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세요.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주는 희진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소박한 도시락에 김치 한 조각과 밥, 작은 반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맛있게 식사를 즐기는 듯 했어요. 오후에는 희진이 3층을 청소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일하며 가끔씩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이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현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오늘 말을 걸지 않으면 또다시 하루를 미루게 될 것 같았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겠다. 시계는 이미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희진은 아직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희진이 청소하고 있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현준의 발소리에 희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놀란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이 시간에 아직 계셨습니까? 현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일이 좀 남아서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청소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청소하는 게 편해서요. 희진은 천천히 걸레를 짜며 대답했어요. 현주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실을 밝히면 희진이 놀랄 수도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어요. 혹시 방금 부르시던 노래가 자장가인가요? 희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 오래된 습관이라서요.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부르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현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희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께서도 이 노래를 아세요? 네, 어릴 때 누군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특히 가사의 한 부분을 항상 틀리게 부르셨던 기억이. 현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에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걸레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혹시? 네, 그 부분이요. 달빛 아래 꿈을 꾸렴이 아니라 별빛 아래 꿈을 꾸렴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원래 가사는 달빛이 맞아요. 희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현주는 천천히 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터져나올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자장가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나요. 그리고 노래 끝에 항상 숨죽여 우시던 모습도. 희진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은. 그렇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현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희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정말 너니? 정말? 희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죠. 네, 어머니.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진과 현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희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구나. 내 아들. 희진의 손가락이 현준의 얼굴 윤곽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확인하듯이요. 현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 희진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 후회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희진은 현준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침내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두 사람은 회사 구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죠. 희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날 찾았니?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준은 처음 자장가를 들었던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왜 보내셨어요? 희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단다. 처음에는 나만 괴롭히더니 점점 내게도 위험해졌어. 그날 밤 그가 취해서 내 방으로 향하는 걸 보았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널 안고 집을 나왔지. 하지만 나 혼자서는 널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랐으면 했단다. 현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해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덕분에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희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넌 행복했니? 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현준이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현준을 안고 있는 젊은 희진의 모습이었죠.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자장가를 불렀단다. 내가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희진은 놀란 표정으로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제 양부모님께서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의 선택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현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께 미안해. 내가 어떤 얼굴로 만나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잖아요. 현주는 희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다음 날 현주는 희진을 자신의 양부모님 댁으로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희진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그분들이 날 원망하지는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현준이 안심시켰습니다. 양부모님의 집에 도착하자 김미숙과 강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진은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김미숙이 먼저 다가와 희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현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 강민호도 다가와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이 됩시다. 희진은 제가 감히 라며 망설였지만 양부모님은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그 순간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부모님은 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고 희진은 자신이 간직해온 현준의 아기 때 사진을 꺼냈어요. 그들은 웃고 울며 과거의 빈 공간을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현준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일은 계속할게. 다만 가끔 너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김미숙이 희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매주 일요일에는 꼭 여기서 함께해요. 가족 모임으로요. 희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희진은 현준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란다. 몇 개월 후 희진은 더 이상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준의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 그들은 양부모님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죠. 그날 저녁 희진은 현준을 보며 고요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삼키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불렀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는 이제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된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오래된 자장가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